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당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당신의 여정의 작은 등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또한 이야기가 필요할지 모를 누군가에게 공유하는 것은 따뜻한 빛을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그 나눔의 행위가 당신의 삶에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오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당신이 이야기에 이끌린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아주 오래되고 끈질기며 고요하게 빛나는 무언가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당신을 이 순간으로 이끌었습니다. 단순히 화면을 넘기거나 무언가를 검색하는 표면적인 당신이 아니라 변화의 작은 속삭임이 눈에 보이기도 전에 그것을 감지하는 더 깊은 곳의 자아 말입니다. 어쩌면 최근 당신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느끼셨을지 모릅니다. 익숙했던 모든 것이 낯설게 변하고 발 딛고 선 땅은 불안정하며 오래도록 당신을 지탱해주던 낡은 구조물들이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때 굳게 믿었던 삶의 논리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잠시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볼까요? 우리 정신세계의 상징적인 언어에서 이러한 혼돈은 거의 의미 없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극심한 혼란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전조의 진동이라면 어떨까요? 그 무질서가 실은 더 진실한 무언가가 태어나기 위해 낡은 것들을 해체하는 신성하고도 필연적인 과정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인간 마음의 깊이를 탐험한 위대한 정신분석학자 칼 융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의식은 명확한 설명이 아닌 상징과 징후를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건다고 말입니다.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기 직전 무의식은 명쾌한 목소리로 그 시작을 알리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속삭입니다. 잊히지 않는 꿈을 보내고 특정 패턴을 반복시키며 이유를 알 수 없는 감정의 파도를 일으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 신호들은 점점 더 커져 결국 당신을 더 이상 붙들어서는 안 되는 것들로부터 삶을 부서뜨리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비극은 삶이 무너진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붕괴의 의미를 오독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실패, 불운, 혹은 타이밍이 좋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외면하거나 계시가 눈앞에 이르기 직전에 그 길을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 안에 무언가가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이 아직 그 신호들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당신의 내면 세계는 이미 주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위대한 변용의 문턱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당신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세계를 향해 활짝 열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7가지 명백한 징후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만약 이 징후들 중 단 3가지만이라도 당신의 마음속에서 메아리 친다면 당신의 영혼은 이미 그 위대한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당신 삶의 새로운 단계는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당신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 조용히 그리고 심오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징후. 당신이 한때 진실이라 불렀던 모든 것에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항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신성한 무언가, 즉 한때는 확실해 보였던 것들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조용한 내면의 속삭임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신념, 관계, 목표, 심지어는 정체성 자체를 되짚어보고 있다면 당신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 안의 무언가는 이미 하강을 시작했습니다. 마치 씨앗이 빛을 만나기 훨씬 전에 어두운 땅 속에서 먼저 껍질을 깨뜨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칼 융은 이러한 종류의 내적 해체가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통과 이래라고 이해했습니다. 낡은 정신의 구조물들은 더 이상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새로운 자아를 담을 수 없기에 용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비록 표면은 변함없어 보일지라도 내면에서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때 당신의 삶을 지배했던 생각들, 무의식적으로 반복했던 행동 패턴들, 열정적으로 추구했던 목표들이 이상하리만치 공허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 불편함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재탄생을 위한 신성한 진통입니다. 우주는 그 고요한 지혜로 당신의 진화에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환상들을 걷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혼란처럼 느껴지는 것은 사실 가장 이른 형태의 명료함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생각했던 나라는 꿈에서 깨어나라는 초대장입니다. 물론 이 과정은 죽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익숙한 것과의 작별, 타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체성의 죽음, 선택한 적 없이 물려받은 가치관의 소멸, 결코 진정으로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꿈들의 종말. 하지만 이 죽음은 상징적입니다. 이것은 파괴가 아니라 정화입니다. 당신은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깨끗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징후. 한때 당신이었던 그 사람으로부터 조용하지만 점차 커지는 단절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융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이것은 낡은 페르소나, 즉 사회적 가면을 벗어던지는 과정입니다. 비록 천둥이나 드라마틱한 사건 없이 찾아올지라도 이것은 당신이 새롭고 더 진정한 삶의 장으로 들어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분리는 한꺼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배경에 깔린 속삭임처럼 시작됩니다. 한때 흥미롭고 만족스럽고 의미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공허하게 울리는 설명할 수 없는 감각입니다. 과거에 기쁨을 주었던 취미, 친밀했던 대화, 안정감을 주었던 일상이 이제는 당신의 마음을 전혀 건드리지 못하고 텅 빈 채로 남겨둡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당신 내면 세계의 풍경이 더 이상 당신을 둘러싼 외부 세계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세상을 보던 눈의 렌즈가 바뀌는 것과 같습니다. 한때 중요하게 빛나던 것들이 이제는 다른 시대의 메아리처럼 보입니다. 당신의 감정적 현실을 규정했던 사람들, 장소들, 그리고 패턴들이 원망 없이 조용한 필연성 속에서 서서히 희미해져 갑니다. 이 단절은 차갑거나 냉소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합니다. 당신이 성장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하는 당신 영혼의 방식입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해체는 개성화 과정의 일부입니다. 즉, 자아가 문화, 가족, 그리고 에고로부터 빌려온 진실들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과정입니다. 비록 방향을 잃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것은 사실 불확실성으로 이장한 명료함입니다. 세 번째 징후. 당신은 한때 필수적이라고 믿었던 것들의 가치를 다시 묻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삶을 단단히 고정시켜 주었던 직함, 성취, 타인의 인정과 같은 닷들이 아침 안개처럼 조용히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우선순위가 너무나 갑작스럽게 변하는 것에 스스로 놀랄지도 모릅니다. 한때 당신의 야망을 불태웠던 것들이 이상하리만치 멀게 느껴지고 기쁘게 하려고 애썼던 목소리들은 희미하게 들려옵니다. 이것은 상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료함의 조용한 출현입니다. 당신은 더 높은 곳이 아니라 더 깊은 곳에서 삶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마치 베일이 걷히고 이제 당신의 내면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한 것과 같습니다. 물질적인 목표는 여전히 존재할 수 있지만 더 이상 당신의 가치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칭찬은 여전히 들려올 수 있지만 더 이상 당신의 정체성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내 영혼을 살찌우는가? 무엇이 나에게 살아있다는 감각을 가져다 주는가? 네 번째 징후. 당신의 직관과 부인할 수 없는 깊은 연결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시끄럽거나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 생각의 표면 아래를 흐르는 부드러운 해류처럼 다가와 말로는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진실로 당신을 안내합니다. 논리가 불충분해 보이는 순간들, 이 내면의 나침반이 마를 겁니다. 당신은 마음이 아닌 존재의 깊은 우물 속에서 무언가가 깨어났음을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직관은 당신의 내면 안내자의 목소리입니다. 태초부터 당신과 함께하며 당신이 속도를 늦추고 귀 기울이기를 조용히 기다려온 존재입니다. 처음에는 섬광처럼, 조용한 넛지처럼 갑작스러운 명료함이나 가슴 속의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신뢰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항상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단지 당신이 너무 산만해서 듣지 못했을 뿐입니다. 다섯 번째 징후. 당신의 내면에서 조용한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생존이나 반복, 혹은 과거의 당신으로 머무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 불길입니다. 대신 그것은 변용을 향한 깊고 신성한 갈망을 불러일으킵니다. 당신은 이전 어느 때보다도 개인적인 성장에 강하게 이끌립니다. 취미나 유행으로서가 아니라 영혼의 필수적인 요구로서 말입니다. 여섯 번째 징후. 과거에 당신을 강하게 묶어두었던 감정적 사슬, 즉 오래된 상처, 원망, 후회가 그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과거는 더 이상 당신이 현재를 살아가는 방식을 지배하는 감옥이 아니라 지혜의 원천이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이야기에 갇힌 희생자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당신은 그 모든 경험을 통해 지금의 당신으로 빚어진 회복력 있는 존재입니다. 일곱 번째, 그리고 마지막 징후. 당신은 한때 당신의 삶을 채웠던 많은 것들로부터 미묘하지만 깊은 분리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는 관계, 활동, 심지어는 오래된 야망까지 포함합니다. 이것은 우울이나 무관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에너지가 더 이상 외부의 소음과 드라마에 낭비되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당신은 고독을 갈망하게 될지 모릅니다. 단순히 혼자 있고 싶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진정한 자신과 다시 연결될 공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겪으며 당신은 낡은 껍질을 벗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극적인 변화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내면의 풍경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오래된 불안은 힘을 잃고 낡은 의무의 사슬은 느슨해집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당신이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귀환 속에서 당신은 진정한 자유란 책임의 부재가 아니라 내면과의 온전한 일치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 과정을 존중하십시오. 필요하다면 떠나가는 것들을 애도하되 저항하지는 마십시오. 떠나가는 것에 더 많이 순응할수록 다가오는 것을 위한 더 많은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문턱의 신비, 정체성과 삶 사이의 경계 공간입니다. 이것은 상실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솟아날 토양을 마련하는 신성한 전개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들이 지금 당신에게 닿았다면 그것은 당신의 깊은 내면에서 이미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는 진짜입니다. 낡은 자아는 용해되고 있으며 그 표면 아래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더 나은 버전의 당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진실하고 가장 온전하며 영혼과 완전히 공명하며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억하는 바로 그 존재입니다. 그러니 호기심을 잃지 말고 부드러움을 유지하며 열린 마음을 가지십시오. 앞으로 펼쳐질 여정은 단순히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더 진짜가 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혼자 걷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을 향해 당신의 가장 깨어있는 자아의 고요한 장엄함을 향해 함께 여정을 떠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다시 이야기로, 순간으로, 그리고 공유된 성찰 속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이 신호들을 소중히 여기고 당신의 되어감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지금 발을 내딛고 있는 이 세계는 과거의 연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탄생이자 귀환이며 당신 안에서 오랫동안 인내심 있게 기다려온 진실을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당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당신의 여정의 작은 등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또한 이야기가 필요할지 모를 누군가에게 공유하는 것은 따뜻한 빛을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그 나눔의 행위가 당신의 삶에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오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당신이 이야기에 이끌린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아주 오래되고 끈질기며 고요하게 빛나는 무언가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당신을 이 순간으로 이끌었습니다. 단순히 화면을 넘기거나 무언가를 검색하는 표면적인 당신이 아니라 변화의 작은 속삭임이 눈에 보이기도 전에 그것을 감지하는 더 깊은 곳의 자아 말입니다. 어쩌면 최근 당신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느끼셨을지 모릅니다. 익숙했던 모든 것이 낯설게 변하고 발 딛고 선 땅은 불안정하며 오래도록 당신을 지탱해주던 낡은 구조물들이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때 굳게 믿었던 삶의 논리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잠시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볼까요? 우리 정신세계의 상징적인 언어에서 이러한 혼돈은 거의 의미 없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극심한 혼란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전조의 진동이라면 어떨까요? 그 무질서가 실은 더 진실한 무언가가 태어나기 위해 낡은 것들을 해체하는 신성하고도 필연적인 과정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인간 마음의 깊이를 탐험한 위대한 정신분석학자 칼 융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의식은 명확한 설명이 아닌 상징과 징후를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건다고 말입니다.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기 직전 무의식은 명쾌한 목소리로 그 시작을 알리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속삭입니다. 잊히지 않는 꿈을 보내고 특정 패턴을 반복시키며 이유를 알 수 없는 감정의 파도를 일으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 신호들은 점점 더 커져 결국 당신을 더 이상 붙들어서는 안 되는 것들로부터 삶을 부서뜨리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비극은 삶이 무너진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붕괴의 의미를 오독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실패, 불운, 혹은 타이밍이 좋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외면하거나 계시가 눈앞에 이르기 직전에 그 길을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 안에 무언가가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이 아직 그 신호들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당신의 내면 세계는 이미 주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위대한 변용의 문턱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당신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세계를 향해 활짝 열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7가지 명백한 징후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만약 이 징후들 중 단 3가지만이라도 당신의 마음속에서 메아리 친다면 당신의 영혼은 이미 그 위대한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당신 삶의 새로운 단계는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당신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 조용히 그리고 심오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징후. 당신이 한때 진실이라 불렀던 모든 것에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항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신성한 무언가, 즉 한때는 확실해 보였던 것들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조용한 내면의 속삭임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신념, 관계, 목표, 심지어는 정체성 자체를 되짚어보고 있다면 당신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 안의 무언가는 이미 하강을 시작했습니다. 마치 씨앗이 빛을 만나기 훨씬 전에 어두운 땅 속에서 먼저 껍질을 깨뜨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칼 융은 이러한 종류의 내적 해체가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통과 이래라고 이해했습니다. 낡은 정신의 구조물들은 더 이상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새로운 자아를 담을 수 없기에 용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비록 표면은 변함없어 보일지라도 내면에서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때 당신의 삶을 지배했던 생각들, 무의식적으로 반복했던 행동 패턴들, 열정적으로 추구했던 목표들이 이상하리만치 공허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 불편함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재탄생을 위한 신성한 진통입니다. 우주는 그 고요한 지혜로 당신의 진화에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환상들을 걷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혼란처럼 느껴지는 것은 사실 가장 이른 형태의 명료함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생각했던 나라는 꿈에서 깨어나라는 초대장입니다. 물론 이 과정은 죽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익숙한 것과의 작별, 타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체성의 죽음, 선택한 적 없이 물려받은 가치관의 소멸, 결코 진정으로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꿈들의 종말. 하지만 이 죽음은 상징적입니다. 이것은 파괴가 아니라 정화입니다. 당신은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깨끗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징후. 한때 당신이었던 그 사람으로부터 조용하지만 점차 커지는 단절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융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이것은 낡은 페르소나, 즉 사회적 가면을 벗어던지는 과정입니다. 비록 천둥이나 드라마틱한 사건 없이 찾아올지라도 이것은 당신이 새롭고 더 진정한 삶의 장으로 들어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분리는 한꺼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배경에 깔린 속삭임처럼 시작됩니다. 한때 흥미롭고 만족스럽고 의미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공허하게 울리는 설명할 수 없는 감각입니다. 과거에 기쁨을 주었던 취미, 친밀했던 대화, 안정감을 주었던 일상이 이제는 당신의 마음을 전혀 건드리지 못하고 텅 빈 채로 남겨둡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당신 내면 세계의 풍경이 더 이상 당신을 둘러싼 외부 세계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세상을 보던 눈의 렌즈가 바뀌는 것과 같습니다. 한때 중요하게 빛나던 것들이 이제는 다른 시대의 메아리처럼 보입니다. 당신의 감정적 현실을 규정했던 사람들, 장소들, 그리고 패턴들이 원망 없이
조용한 필연성 속에서 서서히 희미해져 갑니다. 이 단절은 차갑거나 냉소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합니다. 당신이 성장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하는 당신 영혼의 방식입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해체는 개성화 과정의 일부입니다. 즉, 자아가 문화, 가족, 그리고 에고로부터 빌려온 진실들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과정입니다. 비록 방향을 잃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것은 사실 불확실성으로 이장한 명료함입니다. 세 번째 징후. 당신은 한때 필수적이라고 믿었던 것들의 가치를 다시 묻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삶을 단단히 고정시켜 주었던 직함, 성취, 타인의 인정과 같은 닷들이 아침 안개처럼 조용히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우선순위가 너무나 갑작스럽게 변하는 것에 스스로 놀랄지도 모릅니다. 한때 당신의 야망을 불태웠던 것들이 이상하리만치 멀게 느껴지고 기쁘게 하려고 애썼던 목소리들은 희미하게 들려옵니다. 이것은 상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료함의 조용한 출현입니다. 당신은 더 높은 곳이 아니라 더 깊은 곳에서 삶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마치 베일이 걷히고 이제 당신의 내면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한 것과 같습니다. 물질적인 목표는 여전히 존재할 수 있지만 더 이상 당신의 가치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칭찬은 여전히 들려올 수 있지만 더 이상 당신의 정체성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내 영혼을 살찌우는가? 무엇이 나에게 살아있다는 감각을 가져다 주는가? 네 번째 징후. 당신의 직관과 부인할 수 없는 깊은 연결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시끄럽거나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 생각의 표면 아래를 흐르는 부드러운 해류처럼 다가와 말로는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진실로 당신을 안내합니다. 논리가 불충분해 보이는 순간들, 이 내면의 나침반이 마를 겁니다. 당신은 마음이 아닌 존재의 깊은 우물 속에서 무언가가 깨어났음을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직관은 당신의 내면 안내자의 목소리입니다. 태초부터 당신과 함께하며 당신이 속도를 늦추고 귀 기울이기를 조용히 기다려온 존재입니다. 처음에는 섬광처럼, 조용한 넛지처럼 갑작스러운 명료함이나 가슴 속의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신뢰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항상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단지 당신이 너무 산만해서 듣지 못했을 뿐입니다. 다섯 번째 징후. 당신의 내면에서 조용한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생존이나 반복, 혹은 과거의 당신으로 머무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 불길입니다. 대신 그것은 변용을 향한 깊고 신성한 갈망을 불러일으킵니다. 당신은 이전 어느 때보다도 개인적인 성장에 강하게 이끌립니다. 취미나 유행으로서가 아니라 영혼의 필수적인 요구로서 말입니다. 여섯 번째 징후. 과거에 당신을 강하게 묶어두었던 감정적 사슬, 즉 오래된 상처, 원망, 후회가 그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과거는 더 이상 당신이 현재를 살아가는 방식을 지배하는 감옥이 아니라 지혜의 원천이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이야기에 갇힌 희생자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당신은 그 모든 경험을 통해 지금의 당신으로 빚어진 회복력 있는 존재입니다. 일곱 번째, 그리고 마지막 징후. 당신은 한때 당신의 삶을 채웠던 많은 것들로부터 미묘하지만 깊은 분리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는 관계, 활동, 심지어는 오래된 야망까지 포함합니다. 이것은 우울이나 무관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에너지가 더 이상 외부의 소음과 드라마에 낭비되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당신은 고독을 갈망하게 될지 모릅니다. 단순히 혼자 있고 싶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진정한 자신과 다시 연결될 공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겪으며 당신은 낡은 껍질을 벗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극적인 변화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내면의 풍경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오래된 불안은 힘을 잃고 낡은 의무의 사슬은 느슨해집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당신이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귀환 속에서 당신은 진정한 자유란 책임의 부재가 아니라 내면과의 온전한 일치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 과정을 존중하십시오. 필요하다면 떠나가는 것들을 애도하되 저항하지는 마십시오. 떠나가는 것에 더 많이 순응할수록 다가오는 것을 위한 더 많은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문턱의 신비, 정체성과 삶 사이의 경계 공간입니다. 이것은 상실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솟아날 토양을 마련하는 신성한 전개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들이 지금 당신에게 닿았다면 그것은 당신의 깊은 내면에서 이미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는 진짜입니다. 낡은 자아는 용해되고 있으며 그 표면 아래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더 나은 버전의 당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진실하고 가장 온전하며 영혼과 완전히 공명하며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억하는 바로 그 존재입니다. 그러니 호기심을 잃지 말고 부드러움을 유지하며 열린 마음을 가지십시오. 앞으로 펼쳐질 여정은 단순히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더 진짜가 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혼자 걷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을 향해 당신의 가장 깨어있는 자아의 고요한 장엄함을 향해 함께 여정을 떠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다시 이야기로, 순간으로, 그리고 공유된 성찰 속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이 신호들을 소중히 여기고 당신의 되어감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지금 발을 내딛고 있는 이 세계는 과거의 연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탄생이자 귀환이며 당신 안에서 오랫동안 인내심 있게 기다려온 진실을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당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당신의 여정의 작은 등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또한 이야기가 필요할지 모를 누군가에게 공유하는 것은 따뜻한 빛을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그 나눔의 행위가 당신의 삶에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오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당신이 이야기에 이끌린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아주 오래되고 끈질기며 고요하게 빛나는 무언가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당신을 이 순간으로 이끌었습니다. 단순히 화면을 넘기거나 무언가를 검색하는 표면적인 당신이 아니라 변화의 작은 속삭임이 눈에 보이기도 전에 그것을 감지하는 더 깊은 곳의 자아 말입니다. 어쩌면 최근 당신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느끼셨을지 모릅니다. 익숙했던 모든 것이 낯설게 변하고 발딛고 선 땅은 불안정하며 오래도록 당신을 지탱해주던 낡은 구조물들이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때 굳게 믿었던 삶의 논리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잠시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볼까요? 우리 정신세계의 상징적인 언어에서 이러한 혼돈은 거의 의미 없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극심한 혼란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전조의 진동이라면 어떨까요?
그 무질서가 실은 더 진실한 무언가가 태어나기 위해 낡은 것들을 해체하는 신성하고도 필연적인 과정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인간 마음의 깊이를 탐험한 위대한 정신분석학자 칼 융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의식은 명확한 설명이 아닌 상징과 징후를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건다고 말입니다.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기 직전 무의식은 명쾌한 목소리로 그 시작을 알리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속삭입니다. 잊히지 않는 꿈을 보내고 특정 패턴을 반복시키며 이유를 알 수 없는 감정의 파도를 일으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 신호들은 점점 더 커져 결국 당신을 더 이상 붙들어서는 안 되는 것들로부터 삶을 부서뜨리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비극은 삶이 무너진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붕괴의 의미를 오독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실패, 불운, 혹은 타이밍이 좋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외면하거나 계시가 눈앞에 이르기 직전에 그 길을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 안에 무언가가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이 아직 그 신호들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당신의 내면 세계는 이미 주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위대한 변용의 문턱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당신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세계를 향해 활짝 열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7가지 명백한 징후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만약 이 징후들 중 단 3가지만이라도 당신의 마음속에서 메아리 친다면 당신의 영혼은 이미 그 위대한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당신 삶의 새로운 단계는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당신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 조용히 그리고 심오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징후. 당신이 한때 진실이라 불렀던 모든 것에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항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신성한 무언가, 즉 한때는 확실해 보였던 것들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조용한 내면의 속삭임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신념, 관계, 목표, 심지어는 정체성 자체를 되짚어보고 있다면 당신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 안의 무언가는 이미 하강을 시작했습니다. 마치 씨앗이 빛을 만나기 훨씬 전에 어두운 땅 속에서 먼저 껍질을 깨뜨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칼 융은 이러한 종류의 내적 해체가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통과 이래라고 이해했습니다. 낡은 정신의 구조물들은 더 이상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새로운 자아를 담을 수 없기에 용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비록 표면은 변함없어 보일지라도 내면에서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때 당신의 삶을 지배했던 생각들, 무의식적으로 반복했던 행동 패턴들, 열정적으로 추구했던 목표들이 이상하리만치 공허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 불편함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재탄생을 위한 신성한 진통입니다. 우주는 그 고요한 지혜로 당신의 진화에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환상들을 걷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혼란처럼 느껴지는 것은 사실 가장 이른 형태의 명료함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생각했던 나라는 꿈에서 깨어나라는 초대장입니다. 물론 이 과정은 죽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익숙한 것과의 작별, 타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체성의 죽음, 선택한 적 없이 물려받은 가치관의 소멸, 결코 진정으로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꿈들의 종말. 하지만 이 죽음은 상징적입니다. 이것은 파괴가 아니라 정화입니다. 당신은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깨끗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징후. 한때 당신이었던 그 사람으로부터 조용하지만 점차 커지는 단절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융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이것은 낡은 페르소나, 즉 사회적 가면을 벗어던지는 과정입니다. 비록 천둥이나 드라마틱한 사건 없이 찾아올지라도 이것은 당신이 새롭고 더 진정한 삶의 장으로 들어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분리는 한꺼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배경에 깔린 속삭임처럼 시작됩니다. 한때 흥미롭고 만족스럽고 의미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공허하게 울리는 설명할 수 없는 감각입니다. 과거에 기쁨을 주었던 취미, 친밀했던 대화, 안정감을 주었던 일상이 이제는 당신의 마음을 전혀 건드리지 못하고 텅 빈 채로 남겨둡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당신 내면 세계의 풍경이 더 이상 당신을 둘러싼 외부 세계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세상을 보던 눈의 렌즈가 바뀌는 것과 같습니다. 한때 중요하게 빛나던 것들이 이제는 다른 시대의 메아리처럼 보입니다. 당신의 감정적 현실을 규정했던 사람들, 장소들, 그리고 패턴들이 원망 없이 조용한 필연성 속에서 서서히 희미해져 갑니다. 이 단절은 차갑거나 냉소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합니다. 당신이 성장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하는 당신 영혼의 방식입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해체는 개성화 과정의 일부입니다. 즉, 자아가 문화, 가족, 그리고 에고로부터 빌려온 진실들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과정입니다. 비록 방향을 잃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것은 사실 불확실성으로 이장한 명료함입니다. 세 번째 징후. 당신은 한때 필수적이라고 믿었던 것들의 가치를 다시 묻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삶을 단단히 고정시켜 주었던 직함, 성취, 타인의 인정과 같은 닷들이 아침 안개처럼 조용히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우선순위가 너무나 갑작스럽게 변하는 것에 스스로 놀랄지도 모릅니다. 한때 당신의 야망을 불태웠던 것들이 이상하리만치 멀게 느껴지고 기쁘게 하려고 애썼던 목소리들은 희미하게 들려옵니다. 이것은 상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료함의 조용한 출현입니다. 당신은 더 높은 곳이 아니라 더 깊은 곳에서 삶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마치 베일이 걷히고 이제 당신의 내면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한 것과 같습니다. 물질적인 목표는 여전히 존재할 수 있지만 더 이상 당신의 가치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칭찬은 여전히 들려올 수 있지만 더 이상 당신의 정체성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내 영혼을 살찌우는가? 무엇이 나에게 살아있다는 감각을 가져다 주는가? 네 번째 징후. 당신의 직관과 부인할 수 없는 깊은 연결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시끄럽거나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 생각의 표면 아래를 흐르는 부드러운 해류처럼 다가와 말로는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진실로 당신을 안내합니다. 논리가 불충분해 보이는 순간들, 이 내면의 나침반이 마를 겁니다. 당신은 마음이 아닌 존재의 깊은 우물 속에서 무언가가 깨어났음을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직관은 당신의 내면 안내자의 목소리입니다. 태초부터 당신과 함께하며 당신이 속도를 늦추고 귀 기울이기를 조용히 기다려온 존재입니다. 처음에는 섬광처럼, 조용한 넛지처럼 갑작스러운 명료함이나 가슴 속의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신뢰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항상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단지 당신이 너무 산만해서 듣지 못했을 뿐입니다. 다섯 번째 징후.
당신의 내면에서 조용한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생존이나 반복, 혹은 과거의 당신으로 머무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 불길입니다. 대신 그것은 변용을 향한 깊고 신성한 갈망을 불러일으킵니다. 당신은 이전 어느 때보다도 개인적인 성장에 강하게 이끌립니다. 취미나 유행으로서가 아니라 영혼의 필수적인 요구로서 말입니다. 6번째, 징후. 과거에 당신을 강하게 묶어두었던 감정적 사슬, 즉 오래된 상처, 원망, 후회가 그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과거는 더 이상 당신이 현재를 살아가는 방식을 지배하는 감옥이 아니라 지혜의 원천이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이야기에 갇힌 희생자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당신은 그 모든 경험을 통해 지금의 당신으로 빚어진 회복력 있는 존재입니다. 7번째, 그리고 마지막 징후. 당신은 한때 당신의 삶을 채웠던 많은 것들로부터 미묘하지만 깊은 분리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는 관계, 활동, 심지어는 오래된 야망까지 포함합니다. 이것은 우울이나 무관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에너지가 더 이상 외부의 소음과 드라마에 낭비되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당신은 고독을 갈망하게 될지 모릅니다. 단순히 혼자 있고 싶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진정한 자신과 다시 연결될 공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겪으며 당신은 낡은 껍질을 벗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극적인 변화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내면의 풍경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오래된 불안은 힘을 잃고 낡은 의무의 사슬은 느슨해집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당신이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귀환 속에서 당신은 진정한 자유란 책임의 부재가 아니라 내면과의 온전한 일치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 과정을 존중하십시오. 필요하다면 떠나가는 것들을 애도하되 저항하지는 마십시오. 떠나가는 것에 더 많이 순응할수록 다가오는 것을 위한 더 많은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문턱의 신비, 정체성과 삶 사이의 경계 공간입니다. 이것은 상실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솟아날 토양을 마련하는 신성한 전개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들이 지금 당신에게 닿았다면 그것은 당신의 깊은 내면에서 이미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는 진짜입니다. 낡은 자아는 용해되고 있으며 그 표면 아래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더 나은 버전의 당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진실하고 가장 온전하며 영혼과 완전히 공명하며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억하는 바로 그 존재입니다. 그러니 호기심을 잃지 말고 부드러움을 유지하며 열린 마음을 가지십시오. 앞으로 펼쳐질 여정은 단순히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더 진짜가 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혼자 걷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을 향해 당신의 가장 깨어있는 자아의 고요한 장엄함을 향해 함께 여정을 떠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다시 이야기로, 순간으로, 그리고 공유된 성찰 속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이 신호들을 소중히 여기고 당신의 되어감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지금 발을 내딛고 있는 이 세계는 과거의 연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탄생이자 귀환이며 당신 안에서 오랫동안 인내심 있게 기다려온 진실을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당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당신의 여정의 작은 등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또한 이야기가 필요할지 모를 누군가에게 공유하는 것은 따뜻한 빛을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그 나눔의 행위가 당신의 삶에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오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당신이 이야기에 이끌린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아주 오래되고 끈질기며 고요하게 빛나는 무언가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당신을 이 순간으로 이끌었습니다. 단순히 화면을 넘기거나 무언가를 검색하는 표면적인 당신이 아니라 변화의 작은 속삭임이 눈에 보이기도 전에 그것을 감지하는 더 깊은 곳의 자아 말입니다. 어쩌면 최근 당신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느끼셨을지 모릅니다. 익숙했던 모든 것이 낯설게 변하고 발 딛고 선 땅은 불안정하며 오래도록 당신을 지탱해주던 낡은 구조물들이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때 굳게 믿었던 삶의 논리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잠시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볼까요? 우리 정신세계의 상징적인 언어에서 이러한 혼돈은 거의 의미 없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극심한 혼란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전조의 진동이라면 어떨까요? 그 무질서가 실은 더 진실한 무언가가 태어나기 위해 낡은 것들을 해체하는 신성하고도 필연적인 과정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인간 마음의 깊이를 탐험한 위대한 정신분석학자 칼 융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의식은 명확한 설명이 아닌 상징과 징후를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건다고 말입니다.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기 직전 무의식은 명쾌한 목소리로 그 시작을 알리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속삭입니다. 잊히지 않는 꿈을 보내고 특정 패턴을 반복시키며 이유를 알 수 없는 감정의 파도를 일으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 신호들은 점점 더 커져 결국 당신을 더 이상 붙들어서는 안 되는 것들로부터 삶을 부서뜨리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비극은 삶이 무너진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붕괴의 의미를 오독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실패, 불운, 혹은 타이밍이 좋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외면하거나 계시가 눈앞에 이르기 직전에 그 길을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 안에 무언가가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이 아직 그 신호들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당신의 내면 세계는 이미 주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위대한 변용의 문턱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당신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세계를 향해 활짝 열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7가지 명백한 징후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만약 이 징후들 중 단 3가지만이라도 당신의 마음속에서 메아리 친다면 당신의 영혼은 이미 그 위대한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당신 삶의 새로운 단계는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당신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 조용히 그리고 심오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징후. 당신이 한때 진실이라 불렀던 모든 것에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항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신성한 무언가, 즉 한때는 확실해 보였던 것들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조용한 내면의 속삭임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신념, 관계, 목표, 심지어는 정체성 자체를 되짚어보고 있다면 당신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 안의 무언가는 이미 하강을 시작했습니다. 마치 씨앗이 빛을 만나기 훨씬 전에 어두운 땅 속에서 먼저 껍질을 깨뜨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칼 융은 이러한 종류의 내적 해체가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통과 이래라고 이해했습니다. 낡은 정신의 구조물들은 더 이상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새로운 자아를 담을 수 없기에 용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비록 표면은 변함없어 보일지라도 내면에서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때 당신의 삶을 지배했던 생각들, 무의식적으로 반복했던 행동 패턴들, 열정적으로 추구했던 목표들이 이상하리만치 공허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 불편함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재탄생을 위한 신성한 진통입니다. 우주는 그 고요한 지혜로 당신의 진화에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환상들을 걷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혼란처럼 느껴지는 것은 사실 가장 이른 형태의 명료함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생각했던 나라는 꿈에서 깨어나라는 초대장입니다. 물론 이 과정은 죽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익숙한 것과의 작별, 타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체성의 죽음, 선택한 적 없이 물려받은 가치관의 소멸, 결코 진정으로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꿈들의 종말. 하지만 이 죽음은 상징적입니다. 이것은 파괴가 아니라 정화입니다. 당신은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깨끗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징후. 한때 당신이었던 그 사람으로부터 조용하지만 점차 커지는 단절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융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이것은 낡은 페르소나, 즉 사회적 가면을 벗어던지는 과정입니다. 비록 천둥이나 드라마틱한 사건 없이 찾아올지라도 이것은 당신이 새롭고 더 진정한 삶의 장으로 들어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분리는 한꺼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배경에 깔린 속삭임처럼 시작됩니다. 한때 흥미롭고 만족스럽고 의미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공허하게 울리는 설명할 수 없는 감각입니다. 과거에 기쁨을 주었던 취미, 친밀했던 대화, 안정감을 주었던 일상이 이제는 당신의 마음을 전혀 건드리지 못하고 텅 빈 채로 남겨둡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당신 내면 세계의 풍경이 더 이상 당신을 둘러싼 외부 세계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세상을 보던 눈의 렌즈가 바뀌는 것과 같습니다. 한때 중요하게 빛나던 것들이 이제는 다른 시대의 메아리처럼 보입니다. 당신의 감정적 현실을 규정했던 사람들, 장소들, 그리고 패턴들이 원망 없이 조용한 필연성 속에서 서서히 희미해져 갑니다. 이 단절은 차갑거나 냉소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합니다. 당신이 성장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하는 당신 영혼의 방식입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해체는 개성화 과정의 일부입니다. 즉, 자아가 문화, 가족, 그리고 에고로부터 빌려온 진실들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과정입니다. 비록 방향을 잃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것은 사실 불확실성으로 이장한 명료함입니다. 세 번째 징후. 당신은 한때 필수적이라고 믿었던 것들의 가치를 다시 묻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삶을 단단히 고정시켜 주었던 직함, 성취, 타인의 인정과 같은 닷들이 아침 안개처럼 조용히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우선순위가 너무나 갑작스럽게 변하는 것에 스스로 놀랄지도 모릅니다. 한때 당신의 야망을 불태웠던 것들이 이상하리만치 멀게 느껴지고 기쁘게 하려고 애썼던 목소리들은 희미하게 들려옵니다. 이것은 상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료함의 조용한 출현입니다. 당신은 더 높은 곳이 아니라 더 깊은 곳에서 삶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마치 베일이 걷히고 이제 당신의 내면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한 것과 같습니다. 물질적인 목표는 여전히 존재할 수 있지만 더 이상 당신의 가치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칭찬은 여전히 들려올 수 있지만
더 이상 당신의 정체성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내 영혼을 살찌우는가? 무엇이 나에게 살아있